자, 이번 시간에는 커피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로 커피 추출 방법과 커피 추출을 위한 커피 조건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추출을 위해서는 품질이 좋은 생두를 선별을 하고요. 각 생두가 충분한 맛을 낼 수 있는 로스팅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로스팅이 된 원두를 적당한 크기로 분쇄를 하고, 추출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다양하게 뽑아내는 겁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커피의 맛과 향을 뽑아내는 것이 커피 추출이라 하겠습니다. 커피 맛의 결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생두, 로스팅, 추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커피란 커피 향과 맛, 입안에서 그 느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브루잉 스텝은 추출 단계로 로스팅 정도에 따라 분쇄한 커피를 소비자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커피에 함유된 향과 미각 분자를 추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커피 추출 과정에 용어가 있는데요. 브루잉이란 용어는 커피를 제조한다는 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익스트랙션은 커피에서 커피 성분을 뽑아낸다는 의미이고요. 이러한 커피 추출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커피 입자가 가용성 성분이 용해되는 단계와, 두 번째, 용해된 성분이 커피 입자 밖으로 용출되는 단계, 세 번째, 용출된 성분이 물을 이용해 추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드립 추출입니다. 이 추출은 필터에 분쇄된 커피 가루를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짓는데요. 오토 드립과 매뉴얼 드립이 있습니다. 오토 드립은 커피 메이커 등의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매뉴얼 드립은 마시는 사람이 원하는 양이 추출되기까지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드립 추출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드립 추출 도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드립포트, 물을 붓는 주전자로 핸드 드립을 위한 전용 주전자가 되겠습니다. 드리퍼입니다. 여과지를 올려놓고 분쇄된 커피를 담는 기구가 되겠고요. 세 번째, 서버입니다. 추출된 커피액을 담는 기구고요. 네 번째, 커피 필터는 커피를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립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구는 S자 형태로 되어 있고, 이를 합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출구가 좁을수록 물줄기가 가늘어져 컨트롤이 원활하지만 물의 힘이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추출구를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균형이 정확한 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불에 올려놓으면 안 되고, 사용 후에 물을 버리고 뒤집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드립포트 구입 시 포트의 재질, 용량, 배출구의 형태 및 손잡이 모양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핸드 드립을 위한 전용 주전자가 됐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S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손잡이는 잡기 편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립포트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포트와 동포트, 그다음에 에나멜 포트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무선 전기 포트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드립포트의 배출구는 굵고 짧은 형태, 가늘고 긴 형태, 가늘고 짧은 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손잡이 형태는 크게 클로즈형 손잡이와 오픈형 손잡이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드립 추출에 사용되는 드립포트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본인에 맞는 전용 주전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드리퍼는 페이퍼 필터로 올려놓고 분쇄된 커피를 담는 기구입니다. 재질과 구조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고, 드리퍼 종류에 따라 동일한 커피를 추출해도 커피의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리퍼 내부에는 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립은 드리퍼 내부의 요철을 말합니다. 커피 드리퍼 내벽에 있는 립은 필터 페이퍼와 드리퍼 자체 사이에 틈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립은 원두가루에 물을 부었을 때 커피 가루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역할과 커피 추출액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와
간격은 브루잉 중에 물의 흐름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뜨거운 물이 분쇄된 원두와 직접 접촉하는 방법과 시간에 따라 커피 맛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드리퍼의 재질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드리퍼는 취급이 간편하고 드리퍼 리브가 다른 재질에 비해서 기능을 잘하는 편입니다. 세라믹 드리퍼는 무거워서 안정감이 있고 보온성이 좋으나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는 위생상 장점이 있지만 추출 전에 예열하여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금속으로는 동이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지며 장식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드리퍼 재질은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재질들입니다. 다음 드리퍼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드리퍼는 칼리타 드리퍼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베트남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이라는 그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하리오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왼쪽 재질은 플라스틱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재질은 유리가 되겠습니다. 클레버라는 드리퍼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드리퍼입니다. 다음은 서버인데요. 이 서버는 추출된 커피액을 담는 기구입니다. 내열 유리로 만들어져서 열에는 강하지만 충격에는 약해서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서버 용량은 300에서 1600ml로 추출하는 커피 양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사용되는 서버로 비커형 서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커피 필터는 커피를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필터 종류는 페이퍼 필터, 플래널 필터, 메탈 필터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페이퍼 필터, 종이 필터는 커피 가루로부터 오일 성분까지 모두 걸러내기 때문에 깔끔한 맛의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출하기 전에 종이 필터에 미리 물로 적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종이 필터의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종이 필터가 드리퍼에 밀착되어 추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플래너 필터인데요. 이 천 필터는 커피 가루를 전부 걸러내는 종이 필터와 비슷하지만 오일 성분의 일부는 통과시켜서 깔끔하면서도 마우스필이 풍부한 커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탈 필터입니다. 이 금속 필터는 입자가 큰 커피 가루만 걸러낼 수 있어 커피 추출액에 약간의 침전물이 남을 수 있고 커피 색깔이 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과되지 않은 커피 가루와 오일 성분 때문에 커피의 바디감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드립 추출의 매뉴얼 드립입니다. 앞서 보았던 드립 추출은 오토 드립과 매뉴얼 드립으로 구분이 되고 이 매뉴얼 드립은 물 붓는 방식과 필터 종류별 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페이퍼 필터 드립, 융 필터 드립, 금속 필터 드립은 필터의 종류에 따른 분류이고요. 물 붓는 방식으로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핸드 드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드립의 중요한 부분은 크게 6가지로 구분을 짓는데 첫 번째가 원두의 양, 두 번째 물의 양, 세 번째 추출 시간, 네 번째 추출 온도, 다섯 번째 뜸들이기, 여섯 번째 물 붓는 방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두의 양은 가늘게 분쇄될수록 많은 커피 성분이 추출이 되고 입자가 고울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물과 원두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원두의 양이 많을수록 물이 커피 가루를 지나가는 길이 길어져서 접촉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물의 양인데요. 추출은 물과 커피 가루를 최적의 비율로 맞추는 작업으로 원두 무게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물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두의 양에 대비 약 10에서 15배 정도 물의 양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추출 시간인데요. 물과 커피 원두가 접촉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물이 커피 원두와 접촉한 시간에 따라 커피의 농도 및 맛에 영향을 미치고 핸드 드립 시 일반적인 추출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로 일관성 있는 시간 추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온도인데요. 물이 100도씨 온도에서 최대한의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0도씨에서 다량의 성분들이 추출이 되지만 향미가 좋지 않은 성분도 추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드립 추출 시 온도는 93도에서 편차가 3도 정도로 본인 취향에 맞는 농도감을 끌어낼 수 있는 온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드드립에 사용하는 드리퍼 소재에 따라서도 추출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뜸들이기는 커피가루 전체에 적당량의 물이 균등히 퍼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뜸이 잘 들어야 커피의 가용성 고형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하여 향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뜸들이기 시간은 30초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 붓는 방식은 유량과 유속이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드립포트에 따르는 물의 양을 유량이 되고요. 드립포트에서 따르는 물의 속도는 유속이 되겠습니다. 핸드드립 방법에 따라서 사용되는 필터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드리퍼는 원뿔형 드리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칼리타 드리퍼에 많이 사용되는 사다리꼴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뜸들이기는 이 드리퍼에 필터를 놓고 여기에 커피 원두를 넣은 후에 가는 물줄기로 물을 붓게 되는데 나선형으로 물을 붓게 됩니다. 이때 시간은 약 30초 정도 뜸들이기를 하게 됩니다. 뜸들이기가 되고 나서 본 추출에 들어갈 때는 약 2분에서 3분 정도 물을 부어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핸드 드립을 하다 보면 뜸들이기 물량에 따라서 추출 시간이 짧아지고 길어질 수 있고요. 물줄기에 따라서 진한 커피가 될 수도 있고 연한 커피가 추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쇄된 원두에 따라서도 진하고 쓴 커피가 추출이 될 수도 있고요. 연하고 산미가 있는 커피가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온도에 따라서 낮은 물 온도에서 추출할 경우 과소 추출이 되어서 맛이 풍부해지지 않고 신맛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높은 물 온도에서는 과다 추출이 되어 잔미가 포함될 수 있고 쓴맛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핸드 드립의 방법은 다양하게 소비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핸드 드립 방법은 맨 먼저 필터를 드리퍼 안에 올려놓고요. 여기에 두 번째 단계로서 스쿠프, 원두를 적정량, 가른 커피 원두를 16.5g을 필터에다 놓고 세 번째 단계로 뜨거운 물을 집어넣게 됩니다. 뜨거운 물은 우리가 100도씨를 넣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92도에서 93도 정도의 물을 붓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30초 정도 뜸들이기를 하고 약 2분 정도 물을 붓게 됩니다. 물을 붓는 과정을 멈추고 나서는 약 2잔 정도의 커피가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방법은 푸어 오버 방법인데요. 여기도 첫 번째 보시면 분쇄된 커피를 필터에 일정량을 넣게 됩니다. 넣는 양이 나와 있지는 않은 이유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넣는 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93도에서 96도 사이에서 끓는 물을 집어넣게 되고요. 세 번째 단계인 분쇄된 커피와 물량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14g의 분쇄된 커피는 230ml의 물을 사용하고요. 36g의 분쇄된 커피에 600ml의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을 붓고 나서 유지하는 시간은 약 3분 정도 브루잉 타임을 갖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립포트, 주전자죠. 주전자에 있는 물을 끓이고요. 끓이고 나서 여러분들이 추출할 커피 원두를 분쇄를 하게 됩니다. 분쇄된 가루를 필터에 넣기 전에 먼저 뜨거운 물을 먼저 붓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적시게 되는데 필터를 적시는 과정을 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퍼 필터를 적신 뒤에 분쇄된 가루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 비율은 1온스당 1.5에서 2g 정도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뜸들이기 30에서 45초 정도 진행을 하고요. 뜸들이기가 지난 후에 2분 동안 본 추출을 하게 됩니다. 핸드 드립의 주요한 항목인 원두의 무게를 정해야 됩니다. 이 원두의 무게에 맞춰 적절한 무게의 비율을 정해야 되고요. 그 일관성 있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출 시간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또한 추출 온도도 그 농도감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추출을 해야 되고요. 뜸 들이기는 일반적으로 30초 정도 뜸을 들이고 물 붓는 방식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됩니다. 물 붓는 방식 중에 푸어오버 드립입니다. 푸어오버는 커피 농도와 추출 수율이 적정 범위 안에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어오버 커피는 라이트 로스트 커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출 온도도 핸드 드립보다는 높게 진행을 합니다. 핸드 드립 커피에 비해서 바디는 약하지만 향이 좋고 깔끔한 커피가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푸어오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플레이버가 좋은 생두를 적절하게 로스팅을 해야 되고요. 로스팅 시간이 짧거나 충분한 열량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풋내가 나고 떫을 수도 있습니다. 푸어오버 드립은 분쇄된 커피를 드리퍼에 넣고 뜸 들이기는 핸드 드립과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후에 푸어오버 드립은 한 번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추출을 진행하고요. 핸드 드립은 물을 부을 때 약 2번 내지 3번 정도 나눠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푸어오버 드립에는 케맥스, 하리오 드리퍼, 드립 브루, 퍼콜레이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핸드 드립과 푸어오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핸드 드립에 사용하는 커피는 로스팅된 커피를 사용할 수 있고 푸어오버는 라이트 로스트된 커피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과 커피의 비율은 핸드 드립은 10에서 13대 1이 되고요. 푸어오버는 15에서 18대 1이 되겠습니다. 추출 온도는 핸드 드립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푸어오버는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추출 농도와 추출 수율에 있어서 핸드 드립이 높고 푸어오버는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핸드 드립의 커피 특성으로는 맛이 진하게 느껴질 수 있고 바디가 강해 여운이 길며 맛이 거칠거나 뒷맛이 텁텁해질 수 있습니다. 푸어오버는 산뜻하고 깔끔하게 느낄 수 있고요. 플레이버가 좋고 맛이 밋밋하거나 시큼한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커피 추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추출 방법은 크게 침지 방식과 여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침지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려내기, 다리기, 삼출, 진공 여가로 나눌 수 있고요. 여가 방식은 드립 여가와 가압 여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우려내기는 추출 용기 안에 뜨거운 물과 커피가루를 넣어서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다리기는 추출 용기 안에 물과 커피가루를 넣고 가열을 해서 추출되는 방식입니다. 삼출은 추출 용기 안에 커피가루에 뜨거운 물이 통과해서 추출된 커피약이 다시 커피가루를 반복 순환하는 방식인데 최근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공여가 방식은 물을 가열을 해서 압력이 발생이 되면 물이 상부 용기로 상승해서 추출을 시작하고 가열이 멈추면 진공이 형성되어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드립 여과는 필터에 담긴 분쇄 커피에 물이 한 번에 통과돼서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가압 여과는 1기압 이상의 가압된 물이 커피층을 통과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지 방식인 우려내기와 다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내기는 추출 용기 안에 뜨거운 물과 커피가루를 섞은 후에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으로 사용되는 추출 도구는 프렌치 프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출 용기 안에 물과 커피를 섞은 후 가열해서 커피 성분이 추출되도록 하는 다리기 방식은 턱기식 커피가 되겠습니다. 우려내기 방식의 대표적인 프렌치 프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1852년에 프랑스에서 고안이 되었고요. 1929년 이태리에서 깔리마뇽이 커피 프레스라는 특허를 내고 커피 향물을 추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탈리아에서 카페테리아 아 스탄투포로 커피 추출용 주전자를 개발을 하고, 프렌치 프레스는 커피 프레스, 프레스팟, 커피 플린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렌치 프레스의 특성으로는 커피액이 담기는 용기와 플린저가 달린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플린저는 커피 가루를 거르기 위한 금속 필터가 달린 막대가 상하로 움직이게 됩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커피 플레이버와 오일 성분이 남아있어 바디가 강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지만, 금속 필터로 여과할 때 미세한 커피 침전물이 추출액에 섞여 깔끔하지 않고 텁텁한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렌치 프레스 추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원두를 측량해서 넣은 후에 이 원두에 맞는 물의 비율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스틱으로 이 물과 원두를 섞어 주고요. 여기서 약 4분 정도 침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플린저를 이용해서 커피 가루를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어 놓은 그 상층부에 나와 있는 커피를 우리가 따라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터키스 커피입니다. 1540년경에 오스만 제국에서 등장을 했고요. 1554년 최초의 커피 하우스인 카벡 카네스가 이스탄불에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터키식 커피 문화는 17세기 중후반 영국과 프랑스 등이 유럽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커피는 전통적으로 카브 피카니 커피컵이라는 작은 도자기 컵에 제공이 됩니다. 터키스 커피의 특징은 끓여서 내린 아주 곱게 갈은 커피로 물과 커피를 혼합해서 가열한 후에 커피 가루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커피 원두를 사용할 수 있고요. 서빙 시 커피 가루가 남아있어 뒷맛이 텁텁할 수 있으므로 에스프레소보다 더 가늘게 분쇄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탕이 첨가된 커피와 물은 터키에서 제즈베라고 불리는 커피 기구에서 끓이며, 다른 곳에서는 이브릭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터키식 커피의 추출은 분쇄된 가루를 이브릭이라는 기구에 넣고 향신료나 설탕 등을 넣고서 같이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게 되면 거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거품을 커피 잔에 일부 부어 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열이 된 후에 마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추출 침지식 방식인 삼출과 진공 여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출은 추출 용기 안에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이 통과해서 추출된 커피약이 다시 커피 가루로 반복 순환하는 방식이고요. 퍼컬레이터가 대표적인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진공 여과는 하부 용기의 물을 가열해서 발생되는 증기압에 의해 상부로 물이 올라가면 커피 가루와 섞어준 후에 증기압 제거 시 추출액이 하부로 내려오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베큐um 브루어 방식은 사이폰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출 방식인 퍼컬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스토브에서 가열할 수 있는 최초의 현대식 여과기는 1819년 파리의 양철공에 의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1952년 영국 회사인 러셀 허브스가 세계 최초의 전기 커피 여과기를 발명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20년대부터 생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퍼콜레이터 특징은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을 사용해서 끓는 물을 계속 순환시킬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열에 너무 오래 방치한 커피는 쓴맛이 나고, 모카포트의 특징인 압력과 순환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커피 퍼컬레이터는 1970년대 자동 드립 커피 머신이 나오면서부터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퍼컬레이터의 추출 방식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튜브를 통해서 물이 끓게 되면 그 헐로 튜브를 통해서 물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커피 가루에 물이 들어가서 추출이 되게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서 순환이 되는 방식으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종종 이 퍼콜레이터와 프렌치 프레스에 대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커피 원두의 가루는 거친 가루, 좀 굵은 커피 원두를 유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커피 추출하는 시간은 프렌치 프레스는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요. 이 퍼콜레이터는 5분에서 8분 정도 조금 길게 시간이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추출되는 양은 퍼콜레이터는 약 20인분의 커피가 추출되고요. 프렌치 프레스는 2인에서 약 12인 정도의 커피가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펀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펀은 1830년 독일 발명가 로에프가 디자인하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마리 메솥은 1840년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진공 브루어를 설계하고 바스육스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바스육스의 커피 브루어는 두 개의 유리 풍선이 프레임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금속 왕건으로 덮어서 바닥 용기에는 서빙을 위한 마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후 세계 여러 곳에서 약 1세기 동안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 진공식 추출기는 베큐um 브루어, 베큐um 커피 폿, 베큐um 폿, 사이펀 커피 메이커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펀으로 불리기 시작한 건 1924년 일본인 고노가 만든 추출기구 가베 사이펀이 되겠습니다. 사이펀 커피의 특징은 하부 용기의 물이 가열돼서 증기압이 발생되어 사이펀 튜브를 통해 상부 챔버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이펀 튜브와 하부 용기 바닥 사이에 간격이 있어 물이 다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데, 이 남아있는 물이 증기를 계속 발생해서 상부 챔버에 올라가 있는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하부 용기의 열원을 제거하면 진공 상태가 되어 상부 챔버의 커피가 하부 용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사이펀 커피의 추출은 스틱 등을 이용해서 맛의 변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이펀 커피는 구조가 밀폐되어 있어 커피향이 좋고 산뜻하고 깔끔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커피는 다크 로스트보다는 라이트나 미디엄 로스트 커피가 좋습니다. 여과시 추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크게 드립 여과는 추출 용기 안에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이 통과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드립 추출과 더치 커피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진공 여과는 가압된 물이 커피 케이크를 통과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모카포트와 에스프레소가 진공 여과의 추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드립 여과인 드립 브루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독일의 멜리타 벤츠는 최초의 드리퍼를 개발하고 이때부터 페이퍼 필터 드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페이퍼 필터 드립은 깔끔한 커피 추출이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비위생적이고 그 커피 침투물이 걸러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추출법이었습니다. 드립 브루잉의 특징으로 종이 필터로 브루잉 시 깔끔하고 가벼운 바디 커피가 생성이 될 수 있고요. 걸러진 침전물이 없지만 커피 오일과 에센스에서 추출할 수 있는 향미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드리퍼는 멜리타 드리퍼라고요. 최초로 드리퍼를 개발한 독일의 멜리타 벤츠의 이름을 딴 회사 이름이 되겠습니다. 칼리타 드리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칼리타사에서 제작이 됐고요. 이 칼리타 드리퍼는 추출구가 3개가 있고 리브 또한 촘촘하고 높게 설계돼서 상대적으로 동일한 양의 커피에 비해 추출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종류들이 있고요. 웨이브 드리퍼도 사용되는데 완전한 원형으로 커피가 그만큼 균일하게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리오 드리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하리오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원뿔형으로 칼리타에 비해 커피 가루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서 커피 성분을 많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리오 드리퍼는 추출구가 하나여서 커피 추출액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추출력이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케맥스 커피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화학자 실러 보머에 의해서 1941년 발명이 되었고요. 뉴욕 현대미술관의 최고의 디자인 제품 중 하나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일체형의 모래시계 형태로 하단부는 넓고 상단부는 좁게 만들어져서 커피 추출액과 공기의 접촉면을 증가시켜 커피 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동시에 커피 향의 손실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티핑이라고 되어 있는 공기 통로는 일반 드리퍼 리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기가 이 통로로 빠져나가 페이퍼 필터를 통과한 커피액이 쉽게 아래로 추출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배꼽 단추, 손잡이 아랫부분부터 바닥까지 하단부 용량의 약 절반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캐맥스는 리브가 없어서 추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을 추출하기에 좋지만 추출된 커피가 텁텁한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클레버 드리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프레스와 페이퍼 드리퍼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출 기구가 되겠습니다. 기구 하단에 스토퍼가 있어서 컵이나 서버에 올려놓으면 이 스토퍼가 열려 커피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클레버 드리퍼는 추출이 쉬워 경험이 적은 초심자에게 좋은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클레버 추출 시 사용되는 커피는 핸드드립보다 조금 굵게 분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클레버 드리퍼는 일반 핸드드립과 그 사용 방법이 유사합니다. 클레버 드리퍼를 사용하기 위해서 페이퍼 필터를 클레버에 놓고요. 뜨거운 물로 페이퍼 필터를 린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분쇄 커피를 필터 페이퍼에 넣고 원하는 양만큼 물을 부어주게 됩니다. 약 4분 정도 침지를 해서 커피가 추출이 되도록 나오게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용기에 클레버를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 추출액이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원하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콜드 브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로부스타 커피의 쓴맛이 덜 나게 하려고 찬물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방법이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져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콜드브루 커피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서는 1600년대 일본 교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이나 교토 스타일의 커피는 탑에 매달린 유리 구멍에서 분쇄한 원두 위로 물이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콜드브루의 특성으로 찬물로 추출하므로 뜨거운 물로 추출한 커피에 비해서 신맛이 적지만 산화가 덜 일어나 장시간 보관해도 맛이 변화가 적습니다. 콜드브루는 크게 수조와 조절 코크, 여과기, 플라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 상부 수조에 물이 적어지면 수압이 약해져서 추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커피로 만든 아이스 커피와 비교했을 때 콜드브루는 산미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드브루는 우유와 함께 마셨을 때 맛있는 아이스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콜드브루를 추출하는 방식은 분쇄된 가루를 중앙에 있는 여과기에 투입을 하고 맨 위 상층의 수조에는 얼음물을 넣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조절 코크를 이용해서 1.5초당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장치를 한 후에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가압 여과인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드립과 비교해 봤을 때 추출 방식은 핸드드립은 드립 여과, 에스프레소는 가압 여과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요. 맛의 특징이 핸드드립은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지만 에스프레소는 진하고 복합적인 맛이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드립은 일반적으로 단일 커피를 사용하지만 에스프레소는 블렌딩 된 커피를 사용을 하고요. 추출 시간은 에스프레소의 추출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핸드드립을 통한 그 메뉴가 제한적이지만 에스프레소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기구나 머신 같은 경우에 에스프레소가 머신의 가격이 고가이고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은 핸드드립 커피고 왼쪽은 에스프레소 커피인데요. 에스프레소의 커피는 압을 통해서 나오는 크레마가 있습니다. 유지 성분이 여기에 나오게 될 수 있고요. 커피는 필터를 통해서 유지 성분이 걸러져서 추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인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서 짧은 시간 20에서 30초 안에 커피가 추출이 될 수 있지만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에스프레소는 아주 미세하게 가른 원두를 사용을 하고 다크 로스팅된 원두를 이용을 합니다.
핸드드립인 경우에는 중간 정도 분쇄된 원두와 CT나 풀CT 로스팅된 원두를 사용을 합니다.